자, 재단을 소개할 텐데요. 이제 미디움 재단, 콕 재단이 아닌 미디움 재단이 콕플레이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미디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이것이 뭐 1000tps에서 뭐 1500tps 뭐 이렇게 107tps에서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미디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최고로 올라가면 100만 tps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미디움의 목표예요. 세계 최강의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은요. 세 가지의 특징 또는 트릴레마, 세 가지의 딜레마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결성, 투명하고 공개적인 기술이니까 무결성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보안성, 완벽한 보안이 가능한 거죠. 세 번째는 확장성인데, 이 세 가지의 특징 중에서 지금 제일 약하게 개발되고 있는 게 확장성이에요. 블록체인 1세대 기술은 비트코인이죠. 근데 지금 속도가 너무 느려요. 7tps밖에 안 돼요. 초당 전송 속도가. 이더리움이 20tps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이 하드포크 되면서 하반기에 2만 tps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채굴 방식이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코인 리플의 속도가 1500tps.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 가장 빠른 기술이라고 하는 이오스, 블록체인 3세대입니다. 이오스 기술이 3000tps예요. 그 반면에 현존하는 그 DB로 움직이는 기술 중에서 가장 빠른 처리 속도가 비자 카드의 결제 속도입니다. 초당 2만 건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초당 3만 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 놨어요. 나아가서 5만, 10만, 100만까지 가겠다. 그리고 이 기술을 토대로 전 세계 시총 10위에 도전하겠다. 전 세계 시총 10위면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스닥을 얘기하는 거겠죠. 두고 볼 일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미디움 재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블록체인 업계의 카카오, 구글과 같은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움이 콕플레이를 인수하면서 엄청난 지갑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뭐 중앙 3사에 다 나왔고요. 우리 콕플레이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케이스예요. 사실 뭐 그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재단에서는 좀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은 운이다라는 것도 저 인정을 해요. 사업은 운이다. 우리가 콕플레이 아니었어도 분명히 성공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암호화폐의 시장이 커져버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컨텐츠의 시장이 2배, 3배, 4배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콕플레이가 이만큼 부상이 됐다라는 거. 전 세계에서요, 이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그러한 디지털 컨텐츠, 어떻게 보면 무형의 상품이에요. 자산가 같은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블록체인화 한 회사도 우리밖에 없고요. 전 세계에서 만질 수 없는 무형의 자산 같은 것을 MLM 방법으로 풀어낸 회사도 이 회사밖에 없어요. 네트워크 역사가 80년 됐거든요. 80년 역사에서 처음이에요. 그 8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매출을 원하지 않는 마케팅이 나왔다. 야, 이건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런 사업을 선택을 하게 됐을까? 제 스스로가 머릿속에 이렇게 쓰다듬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진짜 자랑스러워요. 거기다가 이거 애국하는 일이잖아요. 애국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실감을 하는 게, 본인이 이제 일본 건축사예요. 저도 오랫동안 건축을 하다가 지금 이 블록체인으로 돌아섰는데, 일본 건축사에서 일본에 유학을 12년, 13년을 했습니다. 건축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일본 건축사를 따고 한국에서 이제 박사를 했는데,
일본에 갔을 때 조센징이라는 용어를 들었대요. 조센징. 너무너무 박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된 다음에는 김짱도 아니고 김상으로 격상이 됐답니다. 이게 어떤 국가의 이념, 종교 그런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이 문화가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문화가 우리 K문화가 전 세계에서 주류로 편성이 돼 있다는 것. 그 주류로 편성되어 있는 K 콘텐츠를 가지고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콘텐츠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낸 거라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애국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애국이라는 걸 못 해봤잖아요. 빨라온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동기부여 전문 강사예요. 그래서 각 다단계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동기부여 해주러 다녀요. 그러니까 안 걸린 데가 없죠. 화장품 회사든 뭐 파는 데든 못 파는 데든 다 코드라는 게 계정이랑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권유를 했어요. 권유를 했더니 아유 그럼 계정은 하나 열어드려야 되겠죠. 꼭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 같이 마치 내가 파는 화장품을 사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의도 좀 해주시고 아유 저는 사업은 못해요. 제가 네트워크 회사들 다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특정 회사에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공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교수님, 당신이 공인이라면은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어떤 특정 회사에 화장품 팔고 건강식품 팔고 치약시설 팔고 외국 회사에 매출을 올려주는 짓을 하지 말고 한국의 K 콘텐츠와 한국의 토종 플랫폼,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게 진짜 공인이 해야 될 일이다. 딱 그 얘기 듣더니 이거는 거부할 명분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진짜 자긍심 생깁니다. 진짜 우리 와이프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송가병 대표와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전 세계를 다니는 이유는 이제 돈하고는 떠났다. 진짜 애국심의 발로다. 우리 K문화를 전 세계에 알려야 되고 K 플랫폼을 우리 K 플랫폼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사명의식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다니고 있다.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 KOK가 미디움을 만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달게 됐어요. 자, 뭐 홈페이지에 보면은 어딘지 다 나와요. 주소가 다 오픈되어 있는데 제발 좀 가지 마세요. 그리고 못 들어가십니다. 못 들어가세요. 거기 신원 확인 정확히 해야 되고요. 예. 못 들어가시기 있으니까 겉에서는 다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미디움 게임즈라고 하나가 나와 있고요. 머지리티라고 하나가 나와 있어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김판정 의장님이시고 이분들의 양력은 백서에 다 나와 있고 다 네이버라든가 어마어마한 IT 기업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에요.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거는 결과적으로 신뢰가 무너진 세상에서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의 어떤 알고리즘, 저희가 기술로서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된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기술이 발전하거나 어떤 사회에 상용화됐을 때 그 기술의 구조적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사용해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사용의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블록체인 이념을 벗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속도를 높이려는, 즉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현한 거죠.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는 아주 많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상용하고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했던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 이념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의 그러한 속도가 나와야만 이 블록체인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전 세계의 상용화
산업 전반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자, 뭐 이런 얘기죠.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모든 산업을 다 장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필요한 기술이고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게 되면은 제대로 정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불편을 덜어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속도. 세계 최고 성능이라고 이미 공인을 받았고요. 이 의료 자료에 위변조가 되면 안 되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넣기 위해서 미디움에 투자를 하게 되고 전 세계 5,000개 기업에 무료로 코드를 제공해 줍니다. 무료 서비스를 해줍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그리고 무료로 내가 해줄 테니까 한번 써봐. 괜찮으면 본계약하자. 주로 이 기술은 엔터프라이즈형, 이게 B2B의 기술이에요. B2B의 기술. 공인 인증 성공했다. 미디움이 콕플레이를 인수했다. 이제 또 하나, 이 더나인 컴퍼니는 키오스크 무인 판매기 제조회사입니다.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국가에 글로벌로 진출해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로 이 사업, 여기도 이제 사업을 하는데 콕플레이하고 제휴가 됐었어요. 근데 콕플레이를 미디움이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의 지분마저 인수를 했습니다. 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장 유명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미디움이 이 더나인 시스템을 인수를 투자를 하면서 언론 보도를 했죠. 페이먼트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페이먼트 시장에. 그래서 그 페이먼트, 삼성페이 뭐 이런 거죠. 이런 건데 페이먼트 이름이 MD페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무역금융이에요. 이 설명을 다 들었는데 전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그 은행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이렇게 많은 은행들이 있어요. 이런 은행의 중간에서 무역금융을 블록체인으로 풀어내는데 미디움의 기술 솔루션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작업 진행 중이에요. 언론에 발표된 것은 요 정도까지인데요. 이 미디움이 갖고 있는 기술 서비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서 저번 주에 언론에 나온 거죠. 저번 주에. 그래서 더나인 컴퍼니, 콕플레이 인수, 그 다음에 미디움의 메인넷이 곧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 속도의 메인넷이 될 것이고요. 콕플레이의 컨텐츠를 공급하기 위해서 미디움 게임이라는 법인을 이미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종착역, 블록체인의 종착역, 가상화폐의 종착역은요, 무조건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를 위한 플랫폼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 거래소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오늘 저녁에 아마 얘기를 좀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덱스 거래소, NFT 코인만을 복제 불가능한 거,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덱스 거래소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게 되면은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이 솔루션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조폐공사, 도로공사, 여기에 미디움 솔루션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이미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약 2주 전에 다 방문을 해서 김판정 의장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 선포식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한 장밖에 남은 게 없어요. 핸드폰을 그 당시에 다 회수를 당했고 보안각서를 써서 들은 얘기도 제대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로드맵인데 1기 처음 시작해서 작년 5월까지 마일스톤 1기라고 합니다. 자, 로드맵대로 이행한 회사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로드맵대로 이행한 것뿐만 아니라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얘기. 두 번째, 지금 작년 5월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진행되고 있는 마일스톤 2기입니다. 자, 여기서 AI론이라든가 FX 거래소는 하반기에 이제 가능할 것이고요.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세계 최초의 실시간 언어 번역이 되는 메신저입니다.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왓츠앱, 위챗. 이게 5대 메신저거든요, 글로벌. 근데 하나도 실시간 언어 번역이 되지 않아요. 다 통역기를 번갈아 써야 됩니다. 불편하죠. 근데 우리가 만든 가칭 콕톡으로 나옵니다. KOK 톡으로 나옵니다. 가칭. 콕톡이 거의 완성이 돼가지고 곧 서비스가 시작이 될 거고요. 이제 VRCT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3차 마일스톤은 이건 이미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가 계속 많이 보강이 됩니다. 왜? 유저가 많아지면서 컨텐츠를 이제 돈을 받고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면서 편의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될 거고요. 검색 기능도 들어갈 거고 올해가 오프라인으로서의 원년이 될 거예요. 콕토큰의 대중화. 자, 그동안에 코인 사업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팔 사람만 있었지 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대중적으로 사용할 사용처도 없었고 사용자도 없었다. 투자 목적으로 코인을 매입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상장이 된다면 떡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살 사람이 없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쓸 데가 있다면 살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죠. 이것도 토큰 이코노미란 말이에요. 그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이고 특히 동남아 시장을 선점해서 나갈 것이다. 왜 동남아 시장이에요? 동남아 시장은요. 돈도 없어요. 구매력도 없고요. 자본력도 없어요. 기존의 사업한테는 아주 안 좋아요. 예. 기존의 사업들은 뭐예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구매력과 자본력이 있는 나라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맞죠? 근데 우리는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가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 국가예요. 왜? 이 3개 대륙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돈이 없어. 두 번째, 돈은 없는데 인구는 많아. 왜 웃으세요? 밥 먹고 애만 낳나 봐. 예, 선진국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거든요. 돈이 없고 인구가 많은데 이 인구의 60에서 70%가 30대 미만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인구의 60에서 70%가 30대 미만이에요. 이 30대가요. 포노산피어스라고 하는 스마트 모바일에 엄청 강하고 K 콘텐츠의 광팬들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컨슈머로 삼을 거거든요. 이들을. 우리 실질 소비자로 삼을 거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시장에 엄청난 투자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나온 뉴스예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몇 명이죠? 거의 3억 명이에요. 인도네시아. 예. 2억 한 7천 될 겁니다. 스마일 홈쇼핑에 콕토큰이 사용이 됩니다. 제가 가끔 예고를 드렸어요. 예고를 드렸습니다. 왜 한국 거래소 상장 안 해요? 왜 한국에서는 홈쇼핑 같은 거 안 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적으로 하라는 얘기거든. 우리는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김치코인이 아닙니다. 인구 많은 나라, 훨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래 가치가 있는 나라에 먼저 진출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거래소에 상장하면 누가 좋아져요? 한국인만 좋습니다. 한국인만 좋습니다. 물론 한국 거래소 상장은 유저가 많으니까 하겠죠. 유저 많은 순으로 하겠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이건 사실 우리가 사용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기술 서비스도 굉장히 많아지고 컨텐츠도 많아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건 컨텐츠 상품이었어요. 콕플레이 시절에는. 근데 이제 미디움이 가세가 되면서 기술 서비스 상품이 많아집니다. 기술 서비스 상품. 이름하여 증강현실을 바탕으로 한 머지리티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은 진짜 이건 뭐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아주 신기합니다. 또한 미디움 브릿지라는 서비스도 곧 나올 거예요.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저도 알지 못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MD페이라고
페이먼트 시장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결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결제가 순식간에 되나요? 결제가 순식간에 되는 것은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트랜잭션에 의해서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DB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DB로.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다가 사고 팔고 차익을 남기죠. 그것 아직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예요? DB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숫자에 숫자. 암호화폐는 따로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DB가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거 아니고서는 결제 속도가 빠를 수가 없어요. 그럼 블록체인으로 진짜 거래를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면요. 하세월이에요. 언제 그걸 결제를 하고 있습니까? 예? 복장 터지죠. 그런데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한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그 앞에다가 M자를 딱 붙이면요. 순식간에 결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더리움으로 10만 원짜리 밥을 먹던 상품을 샀다. 그럼 10만 원 외에 추가가 되는 게 있죠. 뭐죠? 가스비, 트랜잭션, 전송 수수료. 이게 또 몇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움 브릿지를 사용하게 되면, 기술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이더 체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면서 순식간에 결제가 되고 결제 수수료도 100원 내지 1000원?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OK와 미디움과 KOK가 합쳐지면서 우리가 컨텐츠 상품에 의한 매출, 이것뿐만 아니라 기술 서비스 상품에 대한 매출도 어마어마해졌다. 만일에 이러한 기술들이 미디움이 갖고 있었는데, 컨텐츠가 미디움이 갖고 있었는데, 미디움은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플랫폼에다 의탁을 했어야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플랫폼에다 올려놓으면 우리가 충성되어 있는 고객이죠. 우리는 고객이라기 이전에 파트너예요. 이 플랫폼을 같이 키워나가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쓸 거 아니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현대자동차 다니면서 벤츠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커뮤니티 플랫폼이 이 KOK야 우리 커뮤니티가 장악을 하고 이 커뮤니티가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새로운 기술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너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흥분되시는 소식들이 3차 마일스톤이 곧 영상을 통해서 발표가 될 것이고요.